아버지의 장례식에 모르는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그녀. 그녀는 매달 아버지에게서 돈을 받고 있었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유품, 익숙하지 않은 이름. 그리고 너무 늦은 이해와 용서. 말없는 속죄와 그 뒤에 숨겨진 가족의 진실. 지금 그날의 진실을 따라가 보세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너무 조용하게, 아무 말 없이. 병이 왔고, 사람은 떠났다. 장례식장에 앉아 나는 곧 알게 됐다. 아버지의 장례식에는 너무 많은 게 없었다. 눈물도, 사람도, 추억도. 그리고 한 명.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 여자를 몰랐다. 검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던 젊은 여자.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흐느끼던 그 여자.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울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이 낯설었다. 너무 낯설어서 도망치고 싶을 정도였다. 어머니, 저 여자 누구예요? 어머니는 흘낏 쳐다보고는 말했다. 글쎄, 회사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다. 회사를 같이 다닌 동료라기엔 그녀의 눈빛은 너무 깊었다. 추억이 있는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절을 한 번 하고 국화꽃을 올리고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그 여자의 눈물, 떨리는 어깨,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온통 머릿속이 뒤엉켰다. 며칠 후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나는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병원비 명세서, 송금 내역, 그리고 한 장의 메모. 메모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김연희.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그런데 송금 내역은 너무도 정교했다. 10년 넘는 시간 동안 매달 빠지지 않고 돈이 나간 기록. 대부분이 병원과 관련된 비용이었다. 금액은 작지 않았다. 가족 중 누구도 모르는 돈이었다. 나는 곧장 주소를 찾았다. 서울 외곽, 오래된 다세대 주택. 그곳은 낡고 오래된 거리였고 공기가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그녀가 나왔다. 장례식에서 봤던 그 여자. 얼굴은 푸석했고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실례합니다. 김연희 씨 맞으시죠?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 한마디 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문을 닫았다. 나는 다시 그 문 앞에 섰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 돌아왔다. 비가 오는 어느 날 밤, 나는 다시 찾아갔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다. 저 아버지의 딸입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왜 우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였다. 방 안에는 병약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말은 없었고 침묵이 가득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당신 아버지는 우리를 망가뜨린 사람이었어요. 2007년 공사 현장. 천장 붕괴 사고. 그녀의 아버지는 하반신이 마비되었다고 한다. 가족은 무너졌고 생활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 현장의 감리가 아버지였다. 문제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냥
도장을 찍었다고 들었어요. 사고 이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무뚝뚝하지만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어 말했다. 그 후부터 병원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매달 이름 없이, 이유 없이, 익명으로.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봤어요. 당신의 아버지를 멀리서 조용히 서 있다가 돌아서더군요. 그는 사과하지 않았지만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유품을 뒤졌다. 거기엔 한 장의 메모가 있었다. 끝까지 책임지는 거. 그게 나한테 남은 전부였다. 나는 울었다. 처음이었다. 장례식장에선 눈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쏟아졌다. 며칠 뒤 납골당. 나는 쪽지를 올려놨다. 아버지, 당신이 옳았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녀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인사를 건넸다. 그녀도 웃었다. 억지로지만 분명한 미소였다. 몇 주 후 나는 김연희와 함께 작은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이제 많아졌지만 말은 오히려 적어졌다. 대신 서로의 침묵을 이해하게 됐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 아버지, 나중엔 매달 직접 오셨어요. 병원비도 직접 납부했고, 가끔은 간병인한테 음료수를 건네주고 돌아가셨죠. 말은 안 했어요. 죄송하다는 사과는 한 번도 못 들었지만, 그게 그분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방식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김연희의 집에 자주 들렀다. 그녀의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언젠가 한 번 그가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것을 본 적 있다. 그 순간 나는 뭔가 해소되는 기분을 느꼈다. 어떤 고리가 풀리는 느낌. 나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의 오래된 수첩을 뒤지던 중 몇 개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중 하나는 장동철. 낯익은 이름이었다. 그는 사고 당시 안전관리 팀장이었다. 장동철은 지금 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다. 어렵게 연락을 했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만남을 허락했다. 그 사람, 내 아버지. 내가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어. 회사에서 압박이 심했지.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근데 너희 아버지는 안 그랬어. 무너졌던 것도 그게 이유였을 거다. 그 사고 이후 나도 이직했어. 정직하게 일하려고. 다 그 사람 덕분이지. 나는 들고 있던 녹음기를 껐다. 이제 더 이상 증거는 필요하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조금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이해하게 됐다고 해야 맞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느 날 김연희가 내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 소식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우리는 함께 장례를 치렀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조용한 장례였다. 그러나 내게는 아주 깊고 묵직한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에는 지난 시간의 원망, 용서, 그리고 이해가 섞여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아버지의 납골당을 찾았다. 그 앞에 김연희와 함께 선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연희 씨 아버지, 잘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그녀가 내 옆에서 덧붙였다. 그 사람, 당신 아버지. 나중에는 우리 가족의 일부 같았어요. 말없이 지켜보는 그런 식구 같은. 우리는 납골당을 나서며 서로에게 웃었다. 그 웃음은 완전한 용서도 완전한 화해도 아니었다. 다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는 용기의 표시였다. 나는 이 이야기를 언젠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단지 한 사람의 잘못과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시간, 침묵의 무게, 그리고 사랑의 또 다른 형태에 관한 이야기. 아버지의 장례식에 모르는 여자가 울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 눈물은 낯선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나보다 더 깊이 그 사람을 알고 있던 눈물이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사람을 조금은 알아가기 시작했다.